안녕하세요. 낭만기자 지리포터입니다. 2024년 10월 12일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락했습니다.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. 혹시 행사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? 일단 주가를 떠나서 행사는 굉장히 재밌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 CEO의 등장과 발표만 보시면 한 25분이면 끝나거든요. 그러니까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주가를 보니까 테슬라는 하루 만에 8% 넘게 급락한 반면에 차량 공유 플랫폼이죠. 우버는 10% 넘게 급등했습니다. 그리고 우버에 이어서 차량 공유 플랫폼 2위 업체 리프트도 어젯밤에만 9% 넘게 올랐고요.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아무래도 이 택시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입은 것이라고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합당했는가인데요. 이번 하락이 테슬라를 8% 세일해서 살 수 있는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여러분은 이번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는 이 장기적인 내러티브를 보는 사람과 단기적인 넘버를 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주가의 괴리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로보택시 행사는 분명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긴 했는데 이걸 언제 먹을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려주지 않아서 단기 투자자들이 에이 뭐야 하면서 실망하고 떠난 결과가 8% 급락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번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리뷰해 볼 건데요. 상단에 있는 영상 먼저 시청하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이었는데 일단 예상했던 것처럼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형태로 출시되었습니다. 이게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면서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를 타고 무대로 이동했는데 물론 이 미리 세팅을 완벽하게 해두긴 했겠지만 정말 스무스하게 주행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행사에서 보여준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니까 앞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보이면 급제동을 하고 또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테슬라의 오퍼레이팅 시스템, 반도체, 슈퍼컴퓨터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으로 비용 측면에서 사이버캡의 가격은 3만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이하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2026년에서 2027년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항상 이 목표 시기를 제대로 맞춘 적이 별로 없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2028년, 늦으면 2030년 정도의 양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이 사이버 캡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10배 안전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 해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이 자율주행 택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원망을 하고 또 소송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모든 차량이 사이버캡으로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는 수많은 브랜드의 자동차가 돌아다닐 테니까 이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마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처럼 신고 또는 허가 후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역부터 차례대로 시범 운행을 하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겠죠. 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충전 인프라와 관제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 이 자율주행 택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것도 운영 제반이 마련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고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2C보다 B2B 또는 B2G 시장에서 먼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좀 규모가 큰 학교나 관광 명소 이런 데 가보시면 버스나 트램으로 다니는 곳들이 있잖아요. 이번에 테슬라가 사이버캡 외에도 로보밴이라고 15명에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사이버밴을 함께 공개했는데 이런 유형의 차량들이 정해진 코스를 반복해서 다니는 셔틀처럼 먼저 보급되어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쟁에서 테슬라가 어떤 지위를 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죠. 여기부터는 제 뇌피셜이 대부분이라 이런 가능성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 대 구글 진영처럼 스마트카 시대에는 테슬라 대 구글 진영으로 나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애플처럼 이 자체 OS도 있고 자체 칩도 만들어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하고 있죠. 거기다가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라는 공장에서 직접 차량을 생산까지 할 정도로 이 밸류체인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. 반면에 구글 웨이모는 주로 OS, 소프트웨어를 책임지고 칩이나 차체 껍데기 이런 하드웨어는 아마 외부에서 조달을 하겠죠. 그래서 이 칩에는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2026년부터는 현대자동차 모델이 웨이모 차량으로 운행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와 함께 스마트폰 시대에서 잘했던 것처럼 이 현대자동차도 웨이모와 함께 스마트카 시대에서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테슬라는 현재로서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테슬라의 이번 행사 타이틀은 위 로봇이었는데요. 즉 로보택시가 가장 기대를 모았지만 사실 로보밴과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인상적이라는 분도 많았습니다. 특히나 이 옵티머스 여러 개가 마지막에 다 같이 춤을 추거든요. 이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유연하게 움직입니다. 그만큼 이제 이 로봇들이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섬세한 작업까지 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에서 암시했듯이 이 가사노동을 돕는 가정용 로봇으로 먼저 보급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양산 시기는 밝히지 않았는데 한 2만에서 3만 달러 수준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니까 아마 이것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엄청난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. 이번 행사를 앞두고 테슬라 임원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.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만큼이나 성질이 독특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. 이게 일반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되게 괴팍하고 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혁신적인 기업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. 명확한 비전이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자신이 밝힌 마스터 플랜을 하나씩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떠난 후에 테슬라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. 팀 쿡 같은 훌륭한 경영자가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제적 해자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테슬라가 암흑기를 맞이할지 기대 반, 우려 반인 상태입니다. 당분간 테슬라 주가는 미국 대선과 엮여서 또 한 번 변동성을 크게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무관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때는 냉철하게 판단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한데요. 여러분은 이번 테슬라 주가 급락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? 이상 낭만기자 지리포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